네, 안녕하세요. 역사의 길로 나아가자 진세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2025년 6월 4일에 시행된 고등학교 1학년 전국연합 학력평가 한국사 영역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학년 시험이니만큼 학교 내신과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 볼게요. 자, 밑줄친 이 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대표적인 키워드를 먼저 보자면 빗살무늬 톡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갈돌과 갈판 등 간석기, 그리고 움집을 짓고 정착 생활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시대는 바로 신석기 시대입니다. 신석기 시대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이 나왔는데, 다만 이제 이런 간석기 쓰고 정착 생활을 하게 된 원인까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 신석기 시대에 들어서면서 농경 그리고 목축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이동할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게 선지에 있겠죠. 바로 정답은 2번.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니까 더 이상 이동 생활하면서 사냥이나 채집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는 정착 생활을 하면서 움집을 짓게 됐고, 그 다음에 수확한 농작물을 보관하기 위한 그릇, 빗살무늬 톡이 나오게 됐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다른 거 볼게요. 팔관회가 개최되었다. 이건 고려시대입니다. 자, 비파형 동검이 제작되었다. 이거 청동기 시대죠. 철제 농기구가 사용된 거는 철기 시대. 그 다음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는 부여에서 있었습니다. 제천 행사 관련된 것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 부여는 영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동맹, 그리고 동해가 무천, 이렇게 된다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번 갈게요. 가 제도가 시행된 국가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었어요. 그럼 국가고 경제 상황입니다. 자, 근데 요거는 학교 내신 대비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자, 관리나 직역 담당자에게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여 수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전지와 시지에서 알 수 있는 이 제도는 뭐냐면 전시과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지와 시지를 과에 따라서 지급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관품과 인품을 기준으로 처음에 지급을 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경종 때는 인품, 관품 기준으로 전현직 관리. 근데 목종으로 가니까 인품이 없어지고 관품, 그 다음에 문종으로 가니까 전직이 없어지고 현직, 이렇게 줄어든 게 이제 땅이 부족해지는 현상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요 경종 때의 전시과를 가리켜서 처음 정했다 해가지고 시정 전시과, 그리고 목종 때는 개정 전시과, 그 다음에 문종 때의 경정 전시과, 이렇게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거 전부 다 고려시대예요. 자, 전시과 제도가 시행됐던 게 고려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태조 왕건 시기에는 역분전이 지급됐다가 이제 전시과 제도로 고려 거의 이제 다 이렇게 진행이 됐고, 말기 가가지고 그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 이후 과전법으로 토지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요거까지는 학교 내신 시험 대비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국가는 바로 고려죠. 자, 고려의 경제 상황을 찾아라라고 했는데, 자, 정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고려는 13세기에 몽골의 침입을 받게 되고, 그래서 원 간섭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주요 지배 세력이 권문세족인데요. 이 권문세족들은 그 원나라의 힘을 빌려서 그 권력을 키우고 부를 축적했던 친원파 귀족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제 부를 축적했죠. 농장 확대하고 이랬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에요. 이 권문세족이 등장하는 게 고려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요 진대법은 고구려예요. 상평통보가 유통된 거는 조선 후기인데, 특히나 상평통보는 숙종 때 발행이 됐습니다. 자, 상품작물 재배도 조선 후기. 그 다음에 한과 주변국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하였다는 고조선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말이 나온 김에 이 고문세족이 등장했으니까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고려의 지배 세력, 요게 이제 그 순서대로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 전기 때는 호족, 최초로 그 고려를 세울 때 호족들이 지배 세력이었죠. 그 다음에 문벌 귀족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리고 이들이 워낙 이제 권력이 커져가지고 막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니까 차별받던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키죠. 그래서 무신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말기에 권문세족,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십시오. 물론 공민왕 시대에 가서 신진 4대부가 등장하는데, 이들이 이성계와 힘을 합쳐서 조선을 건국하는 세력이 됩니다. 자, 요거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3번 가겠습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가의 고구려 계승의식. 근데 여기 대조영 보니까 바로 나오죠. 자, 이 대조영이 동모산에다가 성을 쌓고 왕에 올랐다. 쭉. 그 다음에 여기 일본에 국서를 보냈는데, 삼가 고려 국왕에게 문안 인사를 드린다. 자, 이 고려라고 되어 있는 요 나라 이름이 고구려를 예전에 고려라고도 불렀었죠. 그래서 이제 이 고구려를 계승한 이 나라도 고려라고 불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발해죠. 자, 고구려 계승 의식, 대조영이 건국했다. 바로 발해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어요. 정답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발해는 전성기에 해동성국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인데, 이 해동성국은 이제 중국에서 불렀던 발해의 이름입니다. 해동, 그러니까 바다 건너 동쪽이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 해동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중국에서 부른 명칭이다. 이것까지 같이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시험 관련해서 발해 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그 중앙 정치 제도가 삼성육부, 중앙은 삼성육부고, 그 다음에 지방은 5경 15부 62주, 그 다음에 뭐 주자감 같은 유학을 가르치는 교육기관, 이런 단어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왕으로서는 요 고왕 대조영을 제외하고는 무왕, 그 다음에 문왕, 선왕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이 무왕 같은 경우에는 반당이라고 해요. 당나라랑 이제 대립을 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뭐 흑수 말가를 정벌했다든가 아니면은 산둥반도를 공격했다, 이 정도가 나올 수 있고, 이 문왕 같은 경우에는 친당 정책을 펴요. 당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삼성육부 제도나 이 주자감을 설립한 게 문왕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선왕 때가 5경 15부 62주의 지방행정구역 제도가 완성이 됐었던 때고, 이때 이제 전성기라서 해동성국으로 불렸다. 뭐 이 정도가 있겠습니다. 다른 선지는 간단히, 자,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하였다. 백제죠. 특히 무령왕. 그 다음에 교육기관으로 성균관을 운영하였다는 건 조선시대인데, 다만 이 성균관이라는 이 교육기관 이름이 처음으로 나온 거는 공민왕 때예요. 고려의 교육기관이었던 국자감을 공민왕이 성균관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들이 사출도를 나누어 다스렸다. 부여, 마가, 우가, 구가, 저가, 4개의 가가 있었습니다. 도병마사를 두어서 국방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건 고려시대죠. 2품 이상의 고위 관료들이 모여서 국방 문제를 논의했던 회의가 도병마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갈게요. 밑줄 친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다음 자료는 이 시기에 나타난 농민 천민의 봉기를 표시한 지도인데, 무신들의 권력 다툼으로 정치가 혼란했고 지방 간 수탈이 심했다. 백성 생활이 어려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뭐 봉기들도 나와 있지만 사실 이 본문에서 얘기 나온 게 무신들의 권력 다툼으로 정치가 혼란했고 지방 간의 수탈이 심했다. 그러니까 요거는 무신들이 권력을 잡았던 시기, 무신 집권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뭐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그 이의방, 정중부, 이의민, 경대승, 이런 무신들이
돌아가면서 권력 다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충원이 최씨 무신 정권 시대를 여는데, 이 최씨 무신 정권 시대에 이제 몽골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장기 항전을 벌이게 되죠. 그 관련된 내용이 4번에 있습니다. 강화도로 천도하여 몽골에 항전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최씨 무신 정권 때, 특히 이제 최충원 다음에 나오는 최우, 이 사람이 집권하고 있던 시기에 몽골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강화도로 천도를 했죠. 요 중에서 이제 만적은 최충원 시대예요. 최충원 그 집권 시기, 그리고 요 망이망소이나 김삼이 효심의 난, 요런 난들은 이제 무신 정권 초기입니다. 요 정도로만 이해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당의 산둥 반도를 공격하였다.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발해의 무왕. 그 다음에 남한산성에서 청과 맞서 싸웠다. 조선의 인조죠.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물리쳤다. 요거는 고구려 7세기에 영양왕 시대인데, 영양왕보다는 이 장군, 을지문덕 장군 기억해 주시고요.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펼쳤다. 인조 바로 앞에 나왔던 왕, 광해군입니다. 그 왜 영화 광해에 보면은 뭐 이렇게 그 이병헌 씨가 역할을 맡아가지고 그런 게 나오잖아요. 금나라의 서신을 보내가지고 우리는 귀국과 싸우고 싶지 않다. 막 이게 이제 영화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 중립 외교를 했었다라는 게 광해군의 대표적인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자, 5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태조 왕건이 세운 국가의 통치 제도라고 했어요. 태조 왕건 국가, 고려죠. 자, 학생일, 당의 중앙행정 조직을 참고하여 이성육부. 학생 3은 주연의 지방관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을 함께 관리했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속군이나 속현, 향, 부곡, 소 이런 특수행정구역까지는 향리들이 직접 다스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학생 2가 말한 요 가 내용은 결국 고려의 통치제도랑 관련된 걸 찾아주면 되겠죠. 이제 요 지방에 좀 디테일한 제도가 있었고, 크게 보면 지방제도는 5도 양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자, 이 5도 양계인데, 요거는 좀 말씀을 드릴까요?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이 5도의 지방관은 안찰사, 양계의 지방관은 병마사예요. 이 양계가 북계 동계인데, 이 북쪽 동쪽이 거란민 여진 일본, 이렇게 이제 군사적인 성격을 가진 행정구역. 그 다음에 이 5도는 이제 좀 군사적인 성격이 덜하죠. 그냥 우리의 도 같은 그런 행정구역.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관장한 지방관을 가리켜서 이름이 다르죠. 안찰사, 병마사 이렇게 되고, 아까 나왔던 그 도 병마사가 바로 이 양계 쪽에 그 국방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걸 같이 기억해 두시는 게 좀 편하겠죠. 자, 다른 거 보겠습니다. 좌사정과 우사정이 육부를 나눠 맡았다. 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좌사정, 우사정 나오면 요거는 발해입니다. 제가 아까 삼성육부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고려는 또 이성육부죠. 이제 이 좌사정, 우사정의 육부, 요거는 발해라고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육조 직계제, 요거 하면은 조선시대의 왕 두 분이 계셔요. 태종, 이방원, 그 다음에 세조, 수양대군이죠. 이 두 분 다 이렇게 왕권을 강화했던 아주 그 권력의 화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할아버지, 손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요 사이의 아버지가 이제 세종이죠. 자, 그 다음에 지방행정 요충지에 오소경을 설치하였다. 이건 통일신라입니다. 경주가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이제 다른 전국의 5개 주요 요충지에다가 이제 경주 역할을 할 만한 작은 도시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소경 이렇게 불렀습니다. 뭐 북원경, 중원경, 서원경, 남원경, 금관경 이렇게 5개의 소경이 있었어요. 자, 화백회의를 통하여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이건 신라시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6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태종에게 왕위를 물려받고 유교정 진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왕의 정책. 제가 앞 문제에서 바로 말씀드렸어요. 세종대왕입니다. 자, 집현전을 설치했다.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했다. 이런 게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가에 들어갈 건 세종대왕의 업적입니다. 근데 선지 쭉 보면 바로 나오죠. 2번. 우리에게 지금도 너무나 유용한 훈민정음을 반포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틀리면 절대 안 되는 문제죠. 자, 이제 세종대왕의 업적으로 이제 또 나올 수 있는 게 사군육진. 지금 우리나라의 영토만큼이 이 시기에 사군육진 개척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으로는 그 칠정산이나 이건 이제 천문 역법 서적이요. 그 다음에 농사직설. 이건 말 그대로 농업책이죠. 이게 훈민정음하고 공통점이 있는 게 그 다 이렇게 우리 조선의 풍토에 맞는 그런 책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칠정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양의 천문을 기준으로 만든 책, 그 다음에 농사직설도 중국의 농서를 가지고는 우리 풍토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 땅에 맞는 이제 작물을 키우는 방법, 뭐 이런 거를 기록한 책, 이게 농사직설이고, 이 훈민정음의 경우에도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가 서로 맞지 않으니 라는 게 서문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 세종대왕은 백성을 사랑하는 그 애민 정신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책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장영실 같은 과학자를 등용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기기를 만들었죠. 해시계, 물시계, 치국이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자,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거. 우산국을 복속시켰다. 이건 신라시대 지증왕. 이 우산국 울릉도입니다. 교정도감을 설치하였다. 이거는 고려시대 무신정권 시대죠. 최충원입니다. 자,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다. 고구려의 장수왕. 과거제를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광종이죠. 고려의 네 번째 왕, 노비안건법과 과거제를 시행했던 왕입니다. 자, 7번 갈게요. 밑줄 친 변란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왕은 의주까지 피란하였고 여러 지역에서 의병이 일어났다. 사실 이 첫 줄만 읽어도 이 변란이 뭔지 나와야 돼요. 쭉 읽다 보시면 변란이 일어난 뒤에 징발하자 뭐 했다. 호남의 고경명 김천일, 영남의 곽재우, 정인홍, 호소의 조원이 의병을 일으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이름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임진왜란. 자, 이 왕은 선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그 이순신 장군의 이름이 등장했으면은 2점짜리 문제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순신 장군 이름이 안 나와서 3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연표에서 이제 이 임진왜란을 찾아주면 되는데, 이게 좀 이 연표의 사건들이 띄엄띄엄 듬성듬성해서 찾기가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임진왜란인 걸 알았으면은 조선 건국, 그 다음에 인조반정 요 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라가 되겠습니다. 선조 다음이 광해군, 그 다음에가 인조니까 요 사이에 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땡땡땡땡땡의 정책과 목적인데 서원철폐, 호포제 실시, 대전회통 편찬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사실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 서원철폐나 호포제, 뭐 대전회통까지 나왔는데 대전회통을 모르더라도 이 두 개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흥선대원군이에요. 이제 고종의 아버지죠. 시험에서 왕의 아버지다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조선 역사에서 왕의 아버지는 대부분 다 왕이었고, 이제 이렇게 대원군이라고 이 왕의 아버지가 왕이 아닐 때 받는 자귀인데, 이제 우리 역사 배울 때 등장하는 대원군은 흥선대원군밖에 없다 정도로 기억해 두셔도 됩니다. 자, 왕의 아버지예요. 고종의. 자, 흥선대원군과 관련된 내용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서원철폐나 호포제 실세랑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왕권 강화를 위한 경복궁 중건 사업을 추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선지 5번에 있죠. 왕실의 권위 회복, 이게 이제 왕권 강화로 이어집니다. 경복궁 중건 사업인데 이거 관련해서 그 당백전 돈이 모자라니까 고액 화폐를 발행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부를 받기도 했어요. 그걸 원납전이라고 불러요. 이런 말도 같이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흥선대원군 시기에는 또 있었던 게 그 통상수교 거부. 그러니까 이제 막 서양이나 뭐 이런 데서 통상수교 요청이 들어오지만 거부 정책을 취했죠. 그거 관련된 사건의 흐름. 병재병 오신척. 이 흐름, 이게 시간 순서예요. 병인 박해, 제너럴 전문호 사건, 병인 양요, 오페르트의 남영균 묘 도굴시도 사건, 신미 양요, 척합이 건립, 이렇게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것까지는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보겠습니다. 자, 12목 설치를 통한 지방 통제, 이건 이제 고려의 성종입니다. 특히 이 12목 설치 관련된 거는 최승로의 시무 28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 최승로가 이제 시무책에서 지방관을 파견하십시오라고 건의를 하니까 성종이 경의 말이 옳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하게 된 겁니다. 자, 화랑도 개편하여 인재양성했다. 이거는 신라고, 특히나 이 화랑도를 개편해서 국가적 조직으로 만든 왕은 진흥왕이에요. 자, 국자감 설립하고 유학장려한 거는 이제 고려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장영영 설치 및 왕권 강화, 이거는 이제 조선시대의 정조입니다. 그 규장각, 초계 문신제, 장영영, 수원 화성, 이런 업적들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9번 갈게요.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기철 등 친원 세력을 숙청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원해 간섭으로 격화되었던 왕실의 호칭과 관제를 복구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거 잘 보시면 알 수가 있죠. 이게 지금 반원, 원나라에 반대하는 자주적 정책이에요. 그래서 반원 자주정책이라고 부르는데, 이 반원 자주정책 관련된 게 이제 친원 세력 숙청이나 그 왕실 관제 복구 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게 여기 안 나왔지만 쌍성 총관부, 요거를 공격을 해가지고 고려의 영토로 회복을 합니다. 원나라한테 뺏겼던 영토인데 이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회복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학교 시험에서 이게 정말 어렵게 나오면 본문에 이자춘이라는 분이 등장할 수도 있는데, 요분 이성계의 아버지입니다. 뭐 하여튼 그렇게 되고요. 이 공민왕에 대해서, 공민왕을 안 썼네요. 이 공민왕에 대해서 두 가지예요. 반원 자주정책하고 민생 안정정책이 있어요. 요 민생 안정정책은 뭐가 있냐면 전민 변정 도감. 이 전은 이제 밭, 그러니까 땅을 뜻하고, 민은 사람이죠. 그러니까는 땅과 백성을 변정,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이 없나? 이게 노비안건법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땅까지 들어갔고 이제 사람하고 해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서 불법적인 것들을 다 돌려놓는 그런 역할을 했던 기구예요. 이 전민 변정도감은 신돈이라는 승려가 운영을 했습니다. 신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정답은 5번이고요. 다른 거 볼게요. 노급을 폐지하였다. 신문왕. 태학을 설립하였다. 이건 고구려의 개혁군주죠. 소수림 왕. 홍문관을 설치하였다. 조선의 성종. 이 홍문관은 집현전과 거의 같은 기능을 했던 학문 연구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조선의 3사가 있죠. 조선의 3사입니다. 사간부, 사헌, 사간원, 사헌부. 죄송해요.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이제 노비안건법을 시행하였다. 이거 이제 광종이죠.
앞서 과거제도 나왔는데 노비환건법과 과거제 왕입니다. 자, 9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0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리 모두이 발표할 주제가 양난 이후 서민 문화의 발달인데 조사해봤니? 자, 양난이라는 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묶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선 후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서민의 생활 모습을 생동감 있게 그려낸 풍속화가 유행했다. 그 다음에 탈춤과 판소리가 공연됐지 라고 나왔습니다. 이런 서민 문화 발달 관련된 걸 찾아주면 돼요. 이제 이때부터는 서민들도 독자적인 문화를 향유하게 됩니다. 그 관련된 게 뭐가 있냐면 한글 소설, 정답은 3번이에요. 홍길동전 등 한글 소설이 유행했다. 뭐 춘향전이라든지 이런 소설, 임경업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다른 거 볼게요. 팔만대장경이 조판되었다. 요거는 이제 고려인데 특히 몽골 침입 시기예요. 자, 황룡사 구축목탑이 제작되었다. 요거는 신라 시대의 선덕여왕입니다. 이 황룡사는 진흥왕 때 이제 세워지게 됐고 거기에 구축목탑은 선덕여왕 때 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감 기법을 활용한 청자가 등장하였다. 이거 상감청자 고려시대죠. 그 다음에 불국토를 형성한 불국사가 창건되었다. 이건 통일신라 시대. 경도강 때 정도입니다. 근데 왕까지는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이제 요 김대성이라는 분이 이제 불국사를 세우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가와 나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가는 고구려 광개토왕이 보병과 기병도합 5만 명을 보내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광개토 대왕이죠. 자, 광군이 도착하니 왜군이 퇴각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 나에 보니까 백제 성왕이 관산성을 공격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신라 신주의 군주 김무력이 병사를 이끌고 나가서 맞붙어 싸웠다. 그래서 성왕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산성 전투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성왕이 이제 돌아가시는 그 일까지를 뜻하죠. 자, 이 광개토 대왕이 이 신라를 이제 왜군으로부터 구한, 이게 이제 신라를 도와서 왜를 격퇴한 거죠. 요게 이제 5세기 초 400년 정도예요. 그 다음에 이 백제 성왕의 관산성 전투하면은 요거는 6세기인데 뭐 몇 세기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때 이게 이 관산성은 충북 옥천 쪽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라랑 싸운 건데 이때 신라는 진흥왕이에요. 이제 광개토 대왕 이후에 장수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남하 정책을 펼치고 실제로 이때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건 장수왕 때예요. 고구려로 따지면 장수왕 때인데 이때는 신라랑 백제는 나제 동맹을 맺게 돼요. 이게 나중에 막 결혼 동맹으로 발전하면서 더 끈끈해집니다. 근데 이 나제 동맹이 깨지게 되는 게 바로 이때예요. 왜냐하면 이 신라 진흥왕이 이제 백제한테 뒤통수를 세게 때립니다. 한강 유역을 함께 차지하자고 해놓고서 이제 백제군들을 몰아내고 독차지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진흥왕이 이거는 배신한 겁니다. 말 그대로 배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백제 성왕이 열이 받아서 관산성 전투를 벌인 건데 이때 안타깝게 성왕이 돌아가셨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광개토 대왕 시기,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나제 동맹이 맺어졌다가 이 나제 동맹이 깨지게 되는 게 이 신라의 한강 유역 차지예요. 이게 이제 진흥왕 때입니다. 백제는 그때 성왕이었다는 거고 요 뒤에가 이제 관산성 전투예요. 자, 이렇게 보신다면 가와 나시기 사이니까 이 장수왕 때가 광개토 대왕 뒤고, 그래서 요 나제 동맹이나 뭐 신라의 한강 유역 차지 내지는 뭐 진흥왕과 관련된 뭐 그 시기 이전 뭐 지증왕, 법흥왕 이런 게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선지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신라가 금관 가야를 병합하였다. 요게 법흥왕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버풍왕은 진흥왕의 전 왕이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돼요. 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자, 근데 사실 뭐 이 문제를 풀 때는 다른 선지가 워낙 좀 관련성이 적다라고 봐도 돼요. 이자겸의 난이 일어났다. 이자겸의 난은 고려시대. 근데 요게 학교 시험에 나오게 될 때는 문벌 사회의 동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벌 사회가 동요된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자겸의 난, 그리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하였다. 요거는 통일신라. 자, 그 다음에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수복하였다. 요거는 임진왜란 때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다는 거, 이거 고조선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준왕은 단군 조선의 마지막 왕, 그리고 위만이 그 준왕을 몰아내면서 위만 조선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른 거는 워낙 시기상 관련이 없으니까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12번 갈게요. 가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은했어요. 신분 문제네요. 자, 문반, 무반, 이 두 개의 반을 가리켜서 말 그대로 양반. 자, 그 다음에 서리, 향리, 기술관, 서얼, 이런 계층들을 가리켜서 중인. 그러니까 가에 들어갈 신분은 중인입니다. 그 다음에 농민, 상인, 수공업자는 이제 그 상민. 그리고 이제 노비와 무당 내지는 뭐 백정. 자,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천민.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 일단 요 가신분은 중인이에요. 중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라고 했습니다. 이 중인들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지배층이에요. 양반과 더불어서 지배층에 해당하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중인이다 보니까 맡고 있는 게 이 문반, 무반이라는 거는 결국 그 관료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잖아요. 중앙정치 공무원들. 근데 서리, 향리, 기술관, 서얼, 이 서얼은 이제 서자랑 얼자, 그러니까 그 첩액에서 태어난 자식들. 아버지가 뭐 아무리 고관 대작이어도 이제 엄마가 첩이면 서얼. 그래서 이제 신분이 양반이 아니라 중인이 됐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반에 비해서는 제도상 제약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것 때문에 일어났던 게 그 관직 진출에 제한이 좀 있다 보니까 이 중인들이 그걸 좀 없애달라, 이런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걸 이제 그 통청운동이라고도 해요. 이게 정답이 5번이고요. 이제 요거 관련된 게 이제 통청운동. 그리고 이 중인들은 이게 사실 그 오히려 양반들보다도 돈이 훨씬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뭐 기술직이라든지 통역관 같은 경우에도 중인들이 많았고 하니까 이들이 이제 막 중국이나 이런 데 오가면서 굉장히 많은 부를 쌓았죠. 그래서 조선 후기가 되면 요 중인들이 또 이제 자기들만의 문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뭐 시사를 조직했다든지 위양문학 같은 걸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뭐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양인이 양반, 중인, 상민이고 천인은 천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최초에는 이렇게 두 개의 신분으로 구분된 양천제였다가 이게 좀 더 세분화되면서 사신분제가 된 거죠. 자, 이렇게 좀 더 세분화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것들도 볼게요. 음서와 공음전의 특권을 누렸다. 앞서 이자겸의 난 막 나오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문벌과 관련이 있어요. 고려시대의 문벌. 이제 이 문벌들이 음서랑 공음전의 특권을 누렸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상으로부터 받은 토지. 이제 그 다음에 이 음서는 이제 내 위에 때 뭐 아버지나 이런 분들이 그 뭐 벼슬 자리에 있었다 그럼 나도 벼슬 자리로 올라가는, 시험이고 보고 필요 없이 이런 특권이 있었다는 거죠. 자,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되었다. 요거는 이제 노비. 그 다음에 신량역천으로 불리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요건 이제 그 상민 중에서 이 신량역천이라는 게 뭐냐면,
신분상 양인이 돼 천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고된 일들.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두 가지가 생각나는 게 봉수. 왜 산꼭대기에 봉화 올리는 사람, 이거 한번 잘못하면 그냥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격군이라고 부르는데, 이 격군이 뭐냐면은 그 수군, 그러니까 해군에 배에 노를 젓는 사람을 말해요. 이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워낙 험한 일이다 보니까 신량역천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라는 거죠. 자, 특수행정구역인 향부곡소에 거주하였다. 자, 요거는 이제 고려죠. 그 고려에서도 사실 여기는 그냥 평민이에요. 평민인데, 이제 고려에서 보통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백정이라고도 부르죠. 근데 이제 고려의 평민이긴 한데, 이들은 좀 이제 다른 지역에 사는 평민들과 다르게 차별 대우를 좀 받았어요.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도 훨씬 더 많이 냈어요. 그런 이제 차별 대우를 받던,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천민과 다름없는 평민,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잠깐 나왔지만 망이망소이에 봉기가 있었는데, 그 망이망소이도 이 공주 명학 소 여기 살았죠. 그래서 이제 많은 차별을 받아서 이제 수탈을 견디지 못하고 봉기를 일으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갈게요. 자, 밑줄 친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문종의 넷째 아들로 태어나서 11살에 출가하여 승려가 됐는데, 자, 교정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종의 넷째 아들이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교정 중심의 선종 통합. 이제 좀 문화 파트에서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분은 누구냐면 대각국사 의천입니다. 자, 왕의 아들이요, 무려. 그러니까 왕자죠, 왕자. 근데 이제 고려 시대는 워낙 불교를 중시했던 나라기 때문에 왕의 아들 중에서 이제 승려가 됐던 분들이 꽤 많습니다. 대표적인 승려, 당대 최고의 석학, 천재였다는 얘기죠. 이 대각국사 의천, 요 분께서 하신 일, 대표적인 게 이제 지금 선지에 나와 있는 해동천태 중에 창시예요. 요게 있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요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교장을 편찬했다라는 것도 이제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의천 하면은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 그리고 해동천태종의 창시, 그 다음에 교장 편찬,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뭐 아시겠지만 이 교종은 이제 그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그 깨달음을 얻는 불교의 종파, 그 다음에 선종은 끊임없는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종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리학을 도입하였다. 이거 고려 말기에 안향이라는 분이에요. 자, 대동여지도를 제작하였다. 이 고산자 김정호 선생, 조선 후기죠. 수선사 결사를 조직하였다. 이 분은 보조국사 진울. 이 진울 스님에 대해서는 그 도노 점수나 정의 쌍수, 이런 수행 방법을 제시했어요. 의천의 경우에도 그런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교관 겸수가 있어요. 이 진울 스님은 도노 점수, 정의 쌍수.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빈곤과에 응시하여 급제하였다. 이 통일신라나 발해, 요 남북국 시대에 많이들 이제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 둘 만한 인물로는 최치원, 이런 분이 계십니다. 진성여왕한테 시무책을 올리지만 육두품의 한계 때문에 받아들여지진 않았어요. 자, 14번 가겠습니다. 밑줄친 봉기가 일어난 시기에 상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죠. 자, 군포를 농민에게만 부담하지 말고 집집마다 균등하게 부담, 황국의 폐단을 없애라, 아정과 장교의 수탈을 금지해라. 자, 이 자료는 임술년에 단성 진주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일어난 농민 봉기 당시 요구사항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간단히 말해서 임술 농민 봉기. 자, 이거는 조선 철종 때 일어났습니다.
진주에서 시작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던 농민 봉기죠. 이거랑 관련된 이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일단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켰다. 이거 원인은 무조건 먹고 살기 힘들어서요. 그냥 그게 원탑의 원인이에요. 다만 어느 시대냐라는 거는 좀 구분이 필요하죠. 세도 정치 시기입니다. 철종이기 때문에. 이 세도 가문들이 막 매간매직하고 이래가지고 백성들은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봉기를 일으켰다라는 거고, 이거랑 관련된 게 또 하나, 삼정 이정청. 박규수라는 분이 안핵사가 돼가지고 진주 지역 주변을 조사해 봤더니 삼정, 그러니까 세금의 시스템이 문란해져 있다. 이걸 이용해서 지배층이 백성들을 뜯어먹고 있더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종이 오케이 알았다.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자. 이렇게 했는데 제대로 기능은 안 됐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정답은 1번이죠. 세도 정치 시기에 이게 이제 그 임술 농민 봉기의 원인이 됐다라는 거죠. 자, 지방에서 호족이 성장하였다. 요거는 이제 신라 하대. 그 통일 신라 말기라고 보시면 돼요. 중앙에서 이제 진골 귀족들끼리 왕위 다툼이 극심해지고, 그래서 지방에 대한 통제 권한이 약화되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독립적인 세력인 호족들이 저마다 이제 자신이 장군이다, 성주다 이렇게 자처하면서 성장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서경 세력과 개경 세력이 대립하였다. 요거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에요. 이제 이자겸의 난과 더불어서 문벌 사회의 동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진골 귀족 간의 왕위 쟁탈전, 역시 마찬가지 신라 하대예요. 제가 이번 선점에서 말씀드렸어요. 자, 제가 회의에서 국가중대사를 결정한 거는 고구려 때 일입니다. 자, 15번 갈게요. 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방납의 폐단이 심하여 백성들의 고통이 크다고 하네. 그러니 곡물을 토사물 대신 쌀이나 동전 등으로 거두는 가를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네. 자, 여기서 사실 중요한 내용 다 나왔습니다. 방납의 폐단, 그 다음에 토산물 대신 쌀, 동전 거둬라. 요 제도는 대동법이에요. 자, 이 대동법은 확산되는, 이게 굉장히 백성들한테는 좋은 법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데는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땅이 많은 양반 지주들은 세금을 많이 내야 하니 시행하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광해군 때부터 실행이 돼가지고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된 거는 100년이 걸렸던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이 대동법은 이제 조선 후기의 경제 발전과 관련된 이제 밑바탕이 되는 법이에요. 이 대동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제 이 토산물, 그러니까 지방 특산물을 세금으로 납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토산물을 어떻게 했냐면은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상인들이 생기게 돼요. 그들이 공인이라고 합니다. 이 공인들이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토산물은 세금이 아니라 상업활동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인들이 성장을 하게 되고, 이들이 활발하게 상업활동을 펼치면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됐다라는 이 흐름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자, 공인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게 이제 대동법 시행과 관련된 설명이죠. 자, 신라의 촌락문서를 근거로 징세하였다. 이 촌락문서를 다른 말로 민정문서라고 부르는데, 이제 뭐 요거는 뭐 토지, 뭐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이나 그 다음에 각각 집마다 뭐 인구 숫자 이런 것들이 자세히 기록된 문서라고 보면 돼요. 이제 신라 시대에 있었고요. 신진 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 이건 이제 과전법하고 관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군포 징수를 1인당 2필에서 1필로 줄여주었다. 요걸 가리켜서 균역법. 이게 시행된 게 영조 때죠. 양인의 수를 늘려 국가 재정 기반을 확충하였다. 요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광종의 노비 안건법이나 공민왕의 전민 변정도감 이런 것들도 전부 양인의 수를 늘리려고 한 거고,
뭐 이렇게 조선시대에 시행됐던 도비종모법이나 이런 것들도 이거랑 관련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갈게요. 16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4대 교린정책이라고 나왔죠. 자, 이 4대 교린정책이라는 거는 이제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에 4대는 명나라한테 했던 외교정책, 그리고 교린은 여진과 일본에게 한 건데, 이제 4대는 말 그대로 4대 했다 이거고, 그 다음에 교린이라는 거는 이제 그 강경책과 유화책을 적절하게 섞어 쓰는 그런 거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조천사 파견, 그 다음에 명예실시한 조공무용, 이게 이제 4대 외교죠. 그 다음에 사군과 육진의 개척 과정, 요게 이제 여진과 관련되기 때문에 교린 정책일 겁니다. 이 무역소를 통한 여진과의 교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린할 때 그 교린은 그 강경책과 유화책을 동시에 쓰는 거다 했는데, 이 사군 육진 개척하려면 여진하고 전쟁을 벌여야 되니까 이건 강경책, 그 다음에 무역소를 통한 교역은 유화책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명나라는 나왔고 여진이 나왔으니까 남은 거는 뭐가 있겠냐? 일본과 관련된 게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일본과 관련된 외교정책, 요게 나오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바로 2번. 부산포 등 3포 개방과 운영이요. 이거 세종대왕식인데, 부산포, 제포, 연포,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요거까지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이 3포가 개방된 건 세종대왕식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 여진과 교역은 태종이에요. 태종식이고, 이 부산포 등 3포 개방은 세종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쌍성총관부의 설치와 영향, 요거는 원간섭기. 공민왕 때 없애버렸다 그랬죠. 그 다음에 신라방과 발해 간의 설치 목적, 요거는 그 통일신라와 발해 사이에 그 교역을 한 걸 말해요. 그 다음에 무령왕릉을 통해서 본 국제교류, 이제 백제 무령왕 그때인데, 이제 이 무령왕릉을 보면은 이게 막 그 중국 남조 무덤 양식이 남조 양식하고 일본 양식이 다 드러나 있는 그런 무덤이 보여요. 자, 그 다음에 별무반 창설과 동북구성 축조, 요건 이제 고려시대 여진과 관련된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나라로 따지자면 원나라, 그 다음에 요거는 일본, 이제 이 4번의 무령왕릉도 중국 남조랑 일본, 그 다음에 5번의 별무반 창설, 이제 여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갈게요. 다음 상황이 나타나는 국가의 사회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조원종은 옥을 닫는 기술자 아들이고 어머니와 할머니가 관청에 소속된 기생이었는데, 관직이 칠품으로 제한되었지만 정중부에 난 때 이방을 도와서 낭장과 장군을 맡았다. 자, 정중부에 난 하면 나와야죠. 그 다음에 순벼 씨는 딸이다. 뭐 일찍이 혼인하여 3남 4녀를 낳았는데 남편이 죽자 충선왕이 부인으로 맞이하여 순비로 책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충선왕 나왔죠. 자, 이 국가는 바로 고려입니다. 자, 고려의 사회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 이 제가 아까 그 향부곡소 나왔을 때 잠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고려시대의 농민은 직역이 없다, 뭐 이 말씀은 안 드렸지만 백정이라고 불렸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3번입니다. 저 백정이라는 용어가 그 천인 중에 한 계층이 된 거는 조선시대고, 이 고려시대 때 백정은 그냥 일반적인 농민을 뜻하는 단어였다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되고요. 다른 거 볼게요. 골품에 따라서 규제했다 신라. 자, 8조법 나왔네요. 고조선. 그 다음에 사족이 서원을 중심으로 향촌을 주도하였다. 이건 조선시대. 정확히 말하면 중기 이후입니다. 사림들이 등장한 이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이에요. 자, 신양과 구양의 대립으로 향전이 발생하였다. 이거는 조선 후기입니다. 신분제가 좀 이제 흔들흔들 하면서 이제 새롭게 양반
신분을 얻은 그런 신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방에서는 이렇게 향전, 뭐 진짜 막 치고받고 싸웠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립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18번 갈게요.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인각사, 보각국사, 탑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충렬왕 15년에 입적한 보각국사 일현의 사리탑이다. 자, 이 일현이라는 분의 이름에서 고조선부터 역사랑 불교설화 담고 있는 가를 저술하였다가 나왔죠. 바로 삼국유사입니다. 이 일현 스님은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삼국유사를 지었기 때문이죠. 자, 이게 보통은 삼국사기랑 많이 비교가 돼요. 이건 이제 김부식 유학자가 지었잖아요. 근데 이 김부식 학자는 유학자고, 이 유학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는 믿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설화, 신화 이런 거는 믿지를 않으니까 이 삼국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일현 스님께서는 이 유자가 남을 유자예요. 버려졌다, 뭐 남게 됐다 이런 뜻을 갖는 글자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삼국사기에 들어가지 않은, 그러니까 버려진 것들을 모은 역사서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신화나 설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고조선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군 이야기가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게 1번이고. 자, 그 다음에 뭐 조선 왕조의 정통성을 강조하였다. 이건 조선시대에 편찬된 역사서들은 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가 바로 요 삼국사기. 그 다음에 청의 선진문물 수용을 주장하였다. 이건 뭐 책에서 뭐 했다 이것보다는 이제 조선 후기에 실학자들, 특히 북학파 이분들이 청의 선진문물 수용을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성리학적 명분론에 입각하여 서술하였다라는 것도 이제 주로 그 조선 후기 인조반정 이후 요때 이제 성리학적 명분론이 더 많이 등장을 하게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건 낙성대는 강감찬 장군이 태어난 장소래요. 자, 강감찬 장군이죠. 이분의 활약으로 귀주에서 거란을 크게 물리친 후 고려는 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거란을 물리친 다음에 고려가 했던 일이 뭐냐? 이제 거란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개경에다가 나성을 축조했다. 그 다음에 이제 북쪽 경계에다가 천리장성을 축조했다. 이렇게 성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낙성대 요 지역은 그 지금 서울대학교 후문에서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서울 사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면 단촐하게 딱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좀 조용하니까 좋습니다. 장소가 그렇게 넓지는 않더라고요. 자, 다른 거 볼게요. 대가야를 병합하였습니다. 이거 진흥왕이에요. 금관가야는 법흥왕, 대가야는 진흥왕입니다. 강동 육주를 확보하였습니다. 이거 성종시대인데, 이건 고려 성종시대인데 이 왕 성종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거 단판하신 분 서희. 이 서희 이분이 강동 육주를 이제 외교 기술로 획득을 한 다음에 남은 여생을 전부 다 이 강동 육주에다 바쳤어요. 자, 그 다음에 웅진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백제죠. 이 왕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문주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당과 연합군을 결성하였다. 요건 이제 신라죠. 이게 왕으로 따지자면 선덕여왕식인데 이것도 선덕여왕보다는 이 연합군을 결성하게 만든 그분 김춘추. 나중에 이제 무열왕이 되죠. 이 김춘추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20번 갈게요.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화성은 조선시대 성곽으로 현재 경기도 수원에 있다. 수원화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문화에서는 가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옮기면서 군사행정 상업 기능을 두루 갖춘 신도시 건설을 위해 조성되었다. 제가 아까 다른 거에서 뭐 장영영 뭐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나왔지만 정조입니다. 자, 정조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업적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규장각, 초계문신제, 장영영, 수원, 화성. 이 개인적으로 이 수원 화성 정말 멋있어요. 가보시면은 이 성곽을 따라서 걷는 그 길도 예쁘고요. 거기서 보이는 이렇게 수원 시대의 전경들도 아름답고, 그러니까 밤에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아직 안 가봐서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이런 업적들이 있다라는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규장각을 육성했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역시 이것도 그 왕실 연구기관인데 여기서 이제 인재들이 많이 배출이 돼서 정조의 정치적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영정법을 제정하였다. 인조입니다. 이 영정법이라는 건 토지에 관련된 세금을 영원히 그냥 일정하게 결정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경국대전 반포는 성종. 농사직서를 편찬하였다. 세종대왕이죠.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독서 삼품과를 마련하였다. 이건 이제 통일신라 시대의 원성왕입니다. 제대로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게 이제 과거제의 전신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2025학년도 6월 고등학교 1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한국사회에 대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학교 시험과 관련된 내용까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는데요. 그래도 시간 내서 꼼꼼히 들어보시면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게끔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 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른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